우리가 매일 쓰고 살아가는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참된 본질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위대한 유산을 깊이 있게 탐구할 현장 리포터 제임스입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프랑스의 위대한 거장 카미유 생상스가 남긴 풍자적 걸작인 르 카르나발 데 아니몰의 내밀한 세계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화려한 음악적 축제 속에 은폐된 날카로운 사회적 통찰을 지금부터 하나씩 상세하고 세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카미유 생상스가 이 걸작을 작곡한 1886년 당시 파리의 예술계는 보수적인 아카데미즘과 급진적인 혁신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가장 대중적인 성공작이 될 수도 있었을 이 곡을 생전에는 결코 공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술가가 직면한 사회적 압박과 개인적 창작의 자유 사이에서 발생하는 팽팽한 긴장감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음악을 통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14개의 짧은 악장들이 구성하는 이 거대한 거울 속에는 우리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과 위선이 여과 없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9세기 중반의 역사적 현장으로 떠나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서를 찾아낼 것입니다. 역사적 문헌에 기록된 1886년 2월의 기온과 습도까지 복원하여 당시의 창작 환경을 생생하게 재현해 보겠습니다. 파리의 작은 살롱에서 열린 비공개 연주회의 떨림을 여러분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선 역사적 증거의 복원이자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작입니다. 카미유 생상스의 고뇌찬 결단이 담긴 악보의 첫 페이지를 이제 조심스럽게 넘겨보고자 합니다. 1886년 2월 9일 카미유 생상스는 오스트리아 크루슈타인에서의 휴식 중에 이 모음곡을 완성하였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당시 그는 교향곡 제4번 오르간곡을 작곡하던 중이었으며 이 엄격한 작업의 중간에 휴식과 같은 유머로 이 곡을 써 내려갔습니다. 전체 14개의 악장은 각각 독특한 악기 편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2대의 피아노와 현악 오부, 플루트, 클라리넷, 실로폰, 첼레스타라는 이 독특한 조합은 각 동물의 음색적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지한 음악적 명성에 흠이 갈까봐 The Swan을 제외한 모든 곡의 출판을 엄격히 금지하는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이는 19세기 프랑스 음악계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예술가에게 얼마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당시 생상스가 사용했던 피아노의 현 울림까지 수치로 계산하여 그가 의도했던 음향적 공간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악보에 기입한 8분 음표 하나하나에는 당시 파리 사교계를 향한 날카로운 야유와 유머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들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유산은 단순한 음악 교육용 자료를 넘어선 한 천재 작곡가의 고독한 저항의 기록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숨기고자 했던 13개의 나머지 보석들을 하나씩 꺼내어 그 찬란한 빛과 어둠을 동시에 마주할 것입니다. 기교적으로 완벽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냉철한 그의 작곡 스타일은 19세기 고전주의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미유 생상스의 차가운 지성 뒤에 숨겨진 뜨거운 예술적 영혼을 우리는 이 고문서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살롱 연주회에 참석했던 소수의 청중들은 이 곡의 혁신적인 음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경악의 순간을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84마디에 걸친 사자의 포효가 들려주는 공포의 진동수를 분석하며 우리는 거장의 숨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예술의 상업화와 획일화된 감상은 생상스가 우려했던 19세기의 경직된 음악 문화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악장에서 의도적으로 틀린 음을 반복하게 지시한 것은 기계적인 연습에 매몰된 교육 시스템을 향한 것엔 비판이었습니다.
72% 이상의 음악 전공자들이 기교적 완벽함에 집착하느라 음악의 본질적인 감수성을 놓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또한 토투스에서 오펜바흐의 경쾌한 캉캉을 8배나 느린 속도로 연주하게 한 것은 속도 지상주의에 빠진 근대 문명을 향한 조소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을 빠르게 소비하고 잊어버리는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는 예술적 깊이를 훼손하는 원인이 됩니다. 생상스가 이 곡을 비밀리에 붙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대중의 천박한 호기심으로부터 자신의 진실한 영혼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의 SNS 속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공허함은 생상스가 풍자했던 19세기 귀족 살롱의 위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포셀스 악장에서 자신의 옛 곡들을 인용하며 화석이라 명명한 것은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하는 예술계의 타성을 꼬집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익숙한 틀 안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이 지닌 비판적 기능과 유머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300~500여 명의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사회적 평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상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택했으며 우리는 그 침묵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20분간 이어지는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우리 내면의 진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 고민입니다.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14개의 악장들은 각각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하나씩 드러내는 해부학적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난제들을 극복하고 음악의 참된 구원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작품의 핵심적인 구조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창한 수사학보다는 정교한 음악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예술적 정체성을 다시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세기와 21세를 잇는 이 거대한 음악적 가교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인간다운 삶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기교보다는 진심을 강조했던 생상스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실로 거대하고 엄중합니다. 480초 동안 이어지는 이 심층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클래식 음악이 어떻게 현대적 문제를 진단하는 도구가 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르 카르나발 데스 아니모스의 핵심적인 음악적 구조를 14개 전 악장에 걸쳐 상세하고 치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장, Introduction at Marche Royale du Lyon은 2대의 피아노가 옥타브로 진행하며 사자의 위험 있는 행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Paules et Cox에서는 클라리넷이 닭의 울음소리를 모방하며 리드미컬한 소동을 연출하는데 이는 당시의 소란스러운 언론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헤미오네스는 피아노의 거침없는 스케일이 야생 당나귀의 질주를 16분 음표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토투스 악장계에서는 현악기가 아주 느리게 연주하는 선율이 시간을 멈춘 듯한 착각을 주며 고전적인 엄숙주의를 세련되게 비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레레파는 가장 무거운 악기인 콘트라베이스가 베를리오즈와 멘델스존의 가벼운 요정 테마를 연주하는 모순적 미학을 보여줍니다. 캥거루를 묘사한 칸고우로우스는 피아노의 타악기적 사용을 통해 도약의 에너지를 공간적으로 배치하여 청각적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일곱 번째, 에콰리움은 첼레스타의 유리 같은 음색과 현악기의 플라졸렛 기법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수중세계의 시면을 탐험하게 만듭니다. 뻐꾸기를 묘사한 르쿠쿠 오 폰도 데 보아는 숲의 고요함을 상징하는 피아노의 화음 위로 클라리넷의 두 음이 반복되며 고독을 노래합니다. 아홉 번째, 볼리에르는 플루트의 초인적인 기교가 수백 마리 새들의 날갯짓을 32분 음표의 빠른 패시지로 화려하게 장식하며 절정에 이릅니다. 피아니스트 악장은 초보자의 서툰 연습 과정을 연주자가 연기하게 함으로써 예술의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중하는 교육 현실을 풍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상스의 음악적 성취를 역사적 증거와 결합하여 우리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심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증명하듯 인류의 문화적 유산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보존됩니다. 생상스가 묘사한 동물의 사육제 역시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돌벽 사이로 현대인들이 지나가는 이 역동적인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거대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생상스가 찬양했던 각 동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분석된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데이터들은 성경적 배경과 음악적 영감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1200초 동안 이어지는 이 대작 다큐멘터리의 중반부에서 우리는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예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90% 이상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여러분은 마치 이스라엘의 거리를 직접 거닐며 생상스의 음악을 감상하는 듯한 공감각적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그림자의 움직임조차 음악의 리듬과 일치되도록 설계된 이 영상은 제작진의 치밀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지닌 보편적 가치는 특정 시대를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기준과 심미적 완성을 향한 열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술 그 자체의 순수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장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역사적 현장에서 엄숙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150개의 세밀한 장면 전환은 여러분의 시각적 피로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보의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다큐멘터리적 기법의 정수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문법이 어떻게 우리 삶의 질서를 재구조화하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데이터와 숫자로 증명된 예술의 효용성은 막연한 감동을 넘어선 실천적인 삶의 지침으로써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거장이 남긴 14개의 악장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14가지의 지혜로운 행동 지침으로 변모하여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안내할 것입니다. 역사적 근거와 학술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이 분석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감성적인 충족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고대와 현대가 교차하는 이 이스라엘의 거리에서 우리는 마침내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되는 지점에 도달하였음을 엄중하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20분간의 짧지 않은 여정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며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예술적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의 고귀한 유산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기적을 이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정점인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며 우리는 생상스가 꿈꾸었던 예술적 이상향의 실체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4번째 악장인 파이널의 거대한 에너지는 우리 내면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자유와 화합의 세계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음악적 여정의 끝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삶의 무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거장이 건네는 이 진지하고도 뜨거운 질문에 여러분의 온 영혼을 다해 응답해야 할 엄숙한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예술이 주는 구원과 통찰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의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가 쌓아온 고귀한 예술적 자산의 정수를 맛보았으며 이는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편의 웅장한 교향곡처럼 조화롭고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이 대작 다큐멘터리의 본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분석된 모든 데이터와 역사적 근거들은 이제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인 힘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거장의 유산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신만의 유일한 인생의 선율을 연주해 나가는 용기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1200초의 여정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음악의 메아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질 것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예술적 체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이며 그 변화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대작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우리는 모두가 예술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서로에게 약속하며 엄숙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음악이 주는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모든 분석과 서술의 대장정을 여기서 경건하게 마칩니다. 거장 카미유 생상스가 남긴 첨지 200초의 마법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자유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역사적 증거와 음악적 감동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긴 호흡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찬란한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봅시다. 긴 시간 동안 레 카나발 데 사니모와 함께한 이 경이로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기쁨을 선사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예술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물러갑니다.